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과거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무려 7년 동안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한 희대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대전 발바리 사건.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역사상 최악의 연쇄 성폭행 사건이었죠.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범인은 무려 184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고요. 오랜 기간 그를 잡지 못해서 경찰도 꽤 애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극적으로 검거된 후에 범인은 참회의 말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중구. 범행이 시작된 건 1998년 2월입니다. 당시 이중구는 대전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한 여자 손님을 받게 돼요. 이때 그녀가 이 기사님이 이제 가는 길을 헤매게 되자 택시기사가 지리도 잘 몰라요? 하면서 핀잔을 주게 되는데 이게 도화선이 된 거죠. 분노한 이중구는 일단 손님을 내려준 후에 그녀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성폭행해요. 이게 이중구의 첫 범행이었죠. 그 범행 당시 그는 잔뜩 겁을 먹은 이 여성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이 기분이 너무도 황홀해서 중독적이었고 이후 몇 번의 같은 범행을 반복하게 돼요. 심지어 꼬리가 잘 잡히지 않으니까 이중구의 범행이 점점 대담해지는데요. 일단 주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택시 승객들, 자취하는 여성들, 그리고 유흥업소 종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조기축구의 회원이었는데 경기가 끝난 새벽 시간에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했어요. 수법은 주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가장 많았죠. 그 외에도 한 번은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다수의 여성들에게 한 번의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중구는 점점 타겟의 범위를 넓혀가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자취를 하거나 말거나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그저 여자라면 범행을 저지르는 수준입니다. 수법도 바뀌었는데요. 우유 배달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행세를 하면서 침입하는 겁니다. 또 혹여 이게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는 수년 동안 끊임없이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계속 피해자를 양산해냈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은 왜 이중구를 검거하지 못했던 걸까요? 심지어 동네에 유사한 형태의 성범죄가 계속되었고 특히나 이 대전의 원룸촌에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자주 당한다더라 라는 소문까지 파다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이중구가 워낙 증거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경찰이 찾은 증거는 피해자들 체내에 남아있는 DNA 뿐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건에서 이중구가 굉장히 철저하게 행동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여성 피해자들에게 샤워를 강요해요. 그것도 몇 시간이나요. 이게 이렇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어차피 증거가 남아있지 않을 거다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신고를 안 하게 되고요. 실제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DNA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 성폭행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던 중에 경찰이 안 되겠다 싶어서 19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검출된 DNA를 하나하나 모아서 감식을 진행하죠. 그 결과를 본 경찰은 까무라쳤습니다. 지난 몇 년간 대전에서 벌어진 수십 건의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모두 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의 기술력으로 알아낼 수 있었던 건 여기까지였어요. 정작 그 DNA가 누구 건지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 외에 그나마 좀 유의미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건 피해자들의 목격 증언인데요. 다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상착의가 어땠냐? 그랬더니 키가 많이 작고요.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는 30대에서 40대 정도의 남성입니다. 라고 진술해요. 앞서 이중구가 축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범행을 자주 저질렀다고 했었죠. 바로 그 땀 냄새 때문이었죠. 이걸 지금 듣고 있는 우리는 알지만
당시의 수사관들은 냄새가 났다는 것만으로 범인을 추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도 용의자를 제대로 추려낼 수 있는 단서는 부족했죠. 수사가 지지부진해졌고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2005년 1월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서 또다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요. 여성들이 사는 집에 누군가 들어와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사건이었죠. 근데 이때 피해자들이 말하길 범인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근데 그 남자가 20대 초반의 남성이다라고 진술합니다. 어라, 이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라요. 그전에는 30, 40대 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 수사팀은 이 사건은 동일범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DNA 감식 결과가 나왔는데 또 같은 놈이에요. 황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2005년 4월 대전 용문동 성폭행 사건, 또 같은 해 6월 논산 성폭행 사건에서도 똑같은 DNA가 검출되었어요. 미치고 환장하죠. 분명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인데 수사팀은 그 인물이 이중구라는 건 쉽사리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답답한 상황입니다. 결국 고민을 거듭하던 수사팀은 좀 더 수사 영역을 확대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행 자료를 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데이터베이스 DNA와 대조하게 되는데 그 결과 이 범인이 대전뿐만 아니라 청주, 전주, 광주, 용인, 그리고 대구까지 이건 뭐 전국구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파악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도 종합을 해봤더니 키가 작다라는 게 일관적인 목격담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 분명 이 많은 사건들에서 범인을 추려낼 수 있는 어떤 특정 증거들이 나와야 할 텐데 답답해하던 경찰의 눈에 한 가지 특이점이 발견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잘라서 그걸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묶는 방식이었어요. 경찰은 이 수법을 동일하게 쓴 다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게 되는데 그 결과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004년 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엔 DNA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수건으로 손가락을 묶는 그 수법이 나타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 현장에는 CCTV가 남아 있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05년 6월에 논산에서 또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 CCTV에서도 그 1년 반 전 광주 사건과 동일한 차량이 찍혀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건에서도 같은 차량이 CCTV 증거로 계속 발견되어 잡았죠. 경찰이 차량 소유주를 조회해본 결과 그건 이중구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직 검거의 단계는 아닙니다.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결정적으로 이중구의 DNA가 그간 모아둔 DNA 그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봐야 하잖아요. 이때 수사팀은 직진했습니다. 바로 이중구 집을 찾아가서 수사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이중구는 경찰과 마주하게 됐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날이 좀 추우니까 제가 양말만 신고 바로 다시 나올게요 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죠. 경찰은 수상함을 감지하고 일단 주변부터 수색을 하는데 곧이어 그가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는 걸 알아챕니다. 이미 도망갔어요. 근데 경찰이 여기에 체포를 하러 온 건 아니었잖아요. DNA 수집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수사팀이 이 집에 남아있던 이중구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피우다만 담배꽁초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바로 DNA 감식을 진행했죠. 그 결과 지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진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밝혀집니다. 이중구였어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지금 이중구 도주했으니까. 3일 후인 2006년 1월 13일 수사팀은 이중구의 수배 전단을 전국에 배포해서 공개 수배를 실시합니다.
나이 45살, 키는 157cm의 왜소한 체격, 눈 밑에 오래된 상처가 있고 허벅지에 털이 많은, 당시 하의는 빨간색 추리닝에 상의는 밤색 무스탕, 빨간 등산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상습 강도 강간 용의자 이중구를 수배합니다. 그리고 5일 후인 1월 18일입니다. 이중구가 대전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발신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서울이었죠. 그래서 수사팀이 곧장 그 형사 20명을 보내서 이중구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중구가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PC방에서 게임에 접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와중에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쨌든 즉각 경찰이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한 PC방을 급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기나긴 시간 쫓던 이중구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검거가 된 직후에 이중구가 어떻게 나 찾았어요? 하면서 궁금해했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전국을 돌면서 범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피해자들 사이에 연관성이 없으니까 나는 결코 잡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검거가 이것보다 더 어려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중구가 전과가 있던 사람이 아니죠. 또 뭐 어떤 불우한 환경이나 특별한 범죄 동기 같은 특징을 보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는 아주 평범한 40대 가장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중구의 가정은 굉장히 화목했다고 합니다. 아내와의 금술도 좋았고 20대 딸, 아들 모두 그를 자상한 아버지인 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랬던 이중구가 그럼 왜 범행을 저질렀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범행에서 느꼈던 쾌감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됩니다. 이중구란 사람이 특히나 여성에 대한 지배, 통제 욕구가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보다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거죠. 심지어 다수의 여성들을 한 공간에 놓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그 사례들이 좀 끔찍한데, 한 번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묶어놓고 그 앞에서 여성을 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는 피해 여성에게 다른 친구 여성을 직접 불러내라고 협박해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건 피해자까지 또 다른 공범으로 만드는 아주 악랄하고 극악무도한 짓입니다. 심지어 이미 자기한테 한 번 피해를 입은 여성을 다시 찾아가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었고요. 어떻게 이래요? 이때 그가 남긴 말이 있었는데, 야, 경찰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 못 잡아. 워낙 수년간 꼬리가 잡히질 않았으니까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꼴사 나와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전 미제 사건이라도 우리와 경찰이 그렇게 애를 써서 범인을 검거해야 하는 이유가 엿보이죠. 이중구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에게 샤워를 강요했다고 하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숨겨서 아예 신고를 못하게 하기도 했고요. 신고하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협박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실제 경찰에 집계되어 있는 그 사건 개수보다 그가 저지른 범행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대해 이중구는 자기가 몇 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성폭행을 일삼던 대전 발발이 이중구. 검찰은 사형이 마땅하다라고 구형을 했지만 재판을 거쳐서 그의 최종 형량은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가 아닌 이상 무기징역이 잘 선고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 성폭행범 이중구의 죄질이 살인과 버금갈 정도로 악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거의 18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지만 어쩌면 숨은 피해자들까지 합하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기징역도 가벼운 형벌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수사관이 수사를 하던 도중 이중구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딸 키우는 아버지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은 없어요? 여기에 이중구가 대답했죠. 내 딸이 피해를 입었다면 괴롭겠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내 딸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는 건가요? 어처구니가 없는 진짜 인간입니다. 이중구라는 한 명의 범인으로부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180명의 피해자, 아니 그 이상의 피해자까지. 복역 중인 이중구는 아직까지도 사과의 말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벌이 왜 통쾌하지 않은지 이해하시겠죠. 그는 진정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